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도 주소도 없는 편지를 넣는 할머니. 저는 그분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동네 우체부입니다. 25년째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해안도로를 따라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분을 봅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할머니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도로 끝, 녹슨 파란 우체통 앞.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 우체통입니다. 20년 전 새 우체통이 마을 입구에 생기면서 폐기 예정이었던 것. 하지만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하얀 봉투. 받는 이 없이, 보내는 이 없이, 우표도 없이. 그저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투입구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봅니다. 5분쯤, 때로는 10분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흐릿하거나 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명확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우체통을 열어봤습니다. 편지는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모래만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우체통 투입구 틈새로 바람이 드나들며 편지를 어디론가 날려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가 배달되길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바람에, 바다에, 하늘에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답장 없는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6년 전 태풍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해안도로의 가로수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그 우체통도 쓰러질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체통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멘트로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새 우체통을 지켰다고 합니다. 빗속에서 혼자. 누군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왜일까요? 왜 그토록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걸까요? 7년 전 여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소주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3년 전 이야기. 할머니의 남편이 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는 것.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그날은 할머니의 36번째 생일이었답니다. 아침에 남편이 나가며 말했답니다. 저녁에 미역국 끓여 놓으라고. 돌아오면 같이 먹겠다고. 할머니는 미역을 삶았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대가 왔습니다. 배의 잔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헤엄쳐서 어딘가에 올라갔을 거라 믿으셨답니다. 기억을 잃고 어느 섬에 있을 거라 믿으셨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여보, 나예요. 기억나요? 집에 돌아오세요. 처음엔 마을 우체통에 넣으셨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이. 우체국에서 반송됐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넣으셨습니다. 또 반송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해안도로 끝의 우체통을 발견하셨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곳. 남편이 마지막으로 떠난 그 바다가 보이는 곳. 할머니는 그곳에 편지를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다가 편지를 가져가길 바라셨던 걸까요? 파도가 남편에게 전해주길 바라셨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전 봄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저는 그때 마침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할머니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저는 매일 그 우체통 앞을 지나쳤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우체통은 그저 녹슨 철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통에 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그곳에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셔서 하얀 봉투를 넣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편지는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할머니가 편지를 넣으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신 후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려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인사처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신다는 것을, 하지만 기다림을 멈추고 싶지 않으신 거라는 것을. 기다림은 할머니의 삶이 됐습니다. 편지는 할머니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 우체통은 할머니의 성소가 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할머니는 그곳에 계십니다. 매일 아침 7시 하얀 봉투를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미 답을 받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파도가, 하늘이 매일 답장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할머니에게는 보이는 답장.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할머니에게는 들리는 목소리.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입니다. 끝나지 않는 편지, 답 없는 기다림. 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을 마치고 할머니 곁을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그곳에 계십니다. 내일도 계실 겁니다. 모레도.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이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 40년 전 그 바다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평생 잊지 못할 사람, 평생 기다릴 사람. 그렇다면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남습니다. 마음은 남습니다. 오늘도 바닷가 우체통 앞에는 할머니가 서 계십니다. 내일도 그곳에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의 사랑이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며